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기밀 반출 등 수십여 개의 혐의로 내일 연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법원 앞엔 벌써 트럼프 지지층들이 모여들면서 당국이 경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자체 에너지 생산 확대를 강조하면서 전기차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하이오주와 켄터키주의 식료품 매장에서 허위 폭탄 테러 위협으로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현재 용의자가 AI를 이용해 교묘하게 수사망을 빠져나가자 당국이 용의자 추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기 기내에서 비상 탈출용 슬라이더가 갑작스럽게 터져 승무원 한 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필라델피아주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대형 유조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속도로 상판이 붕괴돼 한 명이 숨졌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유력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단기 인플레이션 전망이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뉴욕 증시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 0.93%, 나스닥 지수 1.53%,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0.56% 오르며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과 나스닥 지수는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오는 14일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증시를 끌어올린 겁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지난달 소비자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선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4.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월보다 0.3%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지난 2021년 5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래의 물가 상승률을 전망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최종적으로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번 주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Raise it again. And so I think this is a great point for them to pause, to give a little bit of breathing room based on what we've seen over the last couple of months of what the economy has gone through. 다만 오는 13일에 발표되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시장에서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세를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예상보다 수치가 강하게 나올 경우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긴 했지만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올랐다는 점도 고물가 고착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6월에 금리를 동결하고 인플레이션과 경제 지표를 더 지켜본 후 7월에 금리 인상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연방 당국이 중국으로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에서 한국 기업은 계속해서 예외로 두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적용할 새로운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제외시켜 주었던 조치를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앨런 에스테베즈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최근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대만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거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특정 기준 이상의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에 미국 기술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겠다는 이유입니다. In the most critical technology that's defining our future. And that becomes a really powerful source of attraction
Other countries want to work with us. They want to partner with us. 그러면서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개별 심사를 받고 나서 수출하도록 했다가 한국의 삼성과 SK는 1년 동안 수출 통제를 받지 않도록 예외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조치는 올해 10월 끝날 예정인데 상무부가 추가로 얼마 동안 또 어떤 방식으로 예외를 연장시켜 줄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해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준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유예 조치를 연장해주는 대신 장기적으로 적용할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의 결정을 두고 이런 식으로 수출을 통제한다고 해서 중국의 첨단 산업을 고립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한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국가 기밀 반출 등 30여 개가 넘는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일 연방법원에 출두합니다. 법원이 있는 마이애미에는 트럼프 강성 지지자들이 모여들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에 대한 찬반 여론 역시 팽팽히 갈리면서 미국이 또다시 분열되는 양상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 출두를 하루 앞둔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애미에 도착합니다. 법원 주변은 벌써부터 지지자들이 몰렸습니다. There's no doubt in my mind that this is a political persecution. 연방검찰에 형사 기소된 뒤 첫 법원에 출석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국가기밀 문건 반출 등 37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다 사법 리스크로 대선에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지지율은 오히려 고공상승 중입니다. 공화당 대선 주자 가운데 여전히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I mean, the only good thing about it is it's driven my poll numbers way up. Can you believe that? 특히 이번 기소에 대한 여론도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이번 기소가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는 미국인들 역시 절반에 달했습니다. 극심한 대립 양상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 인사들은 집회 가담을 촉구하며 이번 기소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법원 주변은 혹시 모를 소요 사태까지 우려되면서 당국도 경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We hope that tomorrow will be peaceful. We encourage people to be peaceful in them demonstrating how they feel, and we're going to have the adequate forces necessary to ensure.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후 3시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법원 주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을 방불케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례 없는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이후 미국의 분열 양상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 확대를 강조하며 전기차 역시 선택 사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현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개방 정책을 통해 자체 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lso understand one way to reduce inflation is to open up American energy production. We're going to open it all up. We will be energy independent. We're not going to force you into an electric car. You're going to be able to choose what you want to do. 한편 드샌티스 주지사는 팬데믹 기간 봉쇄보다는 개방 정책을 펼친 점을 강조하면서 당시의 선택으로 주민들의 일자리가 보호됐고 그렇지 않았던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등은 지금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오하이오와 켄터키주의 크로거 매장 6군데에서 폭탄 테러 위협으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식료품 전문점 크로거는 지난 10일과 11일 오하이오와 켄터키주 매장 6곳에서 폭탄 테러 위협이 발생해 경찰 통제하에 100여 명의 직원들과 쇼핑객들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폭탄 테러 위협은 허위 신고로 확인됐다며 신고한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지만 범인이 AI를 이용해서 음성 변조와 위치를 변경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hat's the motive? You know, what did they get out of it? I can't really see anything. Maybe they just feel, maybe they just temporarily feel more powerful. I'm in Nigeria. I make it look like the call's coming from Russia. By the time it gets here, it's not impossible to trace. Although it might be if they're smart enough and good enough on the other end, but it's going to be very, very difficult. 당국은 현재 현지 경찰과 연방 수사국 FBI와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려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 목소리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시급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델타 항공기에서 비상 탈출용 슬라이더가 갑자기 항공기 내부에서 터져 승무원 한 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델타 항공은 지난 10일 뉴욕에서 출발해 LA로 향하던 델타 항공 520편이 기계적인 문제로 솔트레이크 시티로 우회를 했고 지상에 착륙해서 정비를 받고 승객을 탑승시키는 가운데 갑자기 비상 슬라이드가 터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강한 압력으로 비상 슬라이드가 기내로 펼쳐지면서 승무원 한 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just heard and saw flight attendants and a bunch of passengers getting up and running down the aisles and yelling and screaming, and I saw a huge part of the plane collapse, and there was almost smoke, but it was more if a car airbag. I had no idea that it was even the slide that deployed. It looked like the plane just completely collapsed. 항공사 측은 실수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였다고 밝히고 승객들은 다른 항공기로 옮겨 탄 뒤 LA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한편 델타 항공은 승객들에게 한 사람당 7,500마일리지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매일 16만 대가 통행하는 고속도로가 붕괴되면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필라델피아 소방국은 어제 오전 6시 22분쯤 필라델피아 북부 지역 95번 고속도로 아랫길을 지나던 대형 유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고속도로 상판이 붕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대형 유조차에 탑승해 있던 남성 네테니얼 무디가 숨졌고 시신은 오늘 수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펜실베니아 당국은 해당 지역의 재난 비상사태를 선언한 상태며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아 하루 평균 16만 대가 통행하는 고속도로를 하루빨리 복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PennDOT's contractors will work 24/7 in an effort to try and speed up the solution set, and we continue to engineer the solution set that will come after the demolition is completed, and we expect that demolition to be completed in 4 or 5 days. 연방교통안전국은 현재 유조차에서 화재가 난 구체적인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팀을 파견했으며 95번 고속도로 복구 공사를 마치고 통행이 재개되려면 앞으로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시가 음식 배달원에 대해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가격 인상 등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다음 달 12일부터 우버이츠와 도어대시 등 음식 배달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17 96센트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음식 배달원의 최저임금은 앞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될 수 있다면서 현재 시간당 $7 9센트를 받으면서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던 음식 배달원들이 이번 조치로 생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배달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인상하게 될 경우 일자리와 팁을 줄어들게 만든다면서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더 피해가 갈 수 있고 과도한 임금으로 음식 가격 역시 인상되면 결국 소비자들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웨스트 헐리우드는 현재 최저임금이 직원 50명 이하의 경우 $17며 시운 1명 이상의 경우에는 $17 50센트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모든 직원들의 최저임금이 $19 8센트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심장병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심혈관 연구진은 성인 남녀 수천여 명을 대상으로 음주 습관을 분석한 결과 일주일에 한 잔에서 14잔 이하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술을 한 잔도 안 하거나 한 잔 미만으로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상자들의 뇌 스캔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적당한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뇌에서 공포심이나 두려움 등을 처리하는 편도체 부분의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하고 심장마비나 뇌졸중 확률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실험에서 음주량이 많을수록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사실도 입증됐다면서 과도한 음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기보단 대체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주말 텍사스주의 한 해변에 물고기 수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퀸타나 비치 카운티는 금요일 브라조리아 카운티에서 화씨 92도까지 치솟으면서 퀸타나 해변에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채 밀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멕시코만의 수온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바닷속 산소량도 감소해 물고기들이 숨을 못 쉬고 집단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As we get these warmer Gulf water temperatures, the water itself has less capacity to hold dissolved oxygen, which of course is really important and essential for the fish and other animals to breathe. 현재 전문가들은 죽은 물고기는 멕시코만 청어라며 9km의 해변에 수십만 마리가 밀려왔으며 이번이 지금껏 본 물고기 사체 중에 가장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수온이 오르게 된다면 물고기 크기도 줄어들고 이 같은 집단 폐사가 더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물고기 사체 청소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이번 현상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플로리다 해변에서 새끼 흑곰이 수영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어제 오후 12시쯤 한낮 기온이 화씨 80도에 달했던 데스틴 해변에서 물장구를 치는 새끼 흑곰이 목격됐습니다. 방문객들은 멀리서부터 복슬복슬한 정체불명의 동물이 해변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지만 곰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이후 흑곰이 해수욕객들 사이에서 물놀이를 즐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흑곰은 사람의 무릎 정도 깊이의 물에서 수영을 만끽하다 다시 돌아갔으며 해수욕객들은 흑곰도 휴가를 즐기러 온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플로리다 어류 야생동물 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플로리다주에는 4,000마리 이상의 흑곰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뉴욕 맨하튼에서 수만 마리의 벌떼로 도심 한복판이 뒤덮이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낮 타임스퀘어 인근 도로에서 수만 마리의 벌떼들이 하늘을 가득 메워 엄청난 소리를 내며 날아다녔고 일부는 건물 외벽에 성인이 양팔을 펼친 너비만큼 큰 창문의 절반을 뒤덮었다고 전했습니다.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봉가가 15분여간 빌딩 외벽에 붙은 벌들을 벌통에 쓸어 담으며 상황은 진정됐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21년에도 수만 마리의 벌떼들이 타임스퀘어에 출몰했으며 이후 2년 만에 다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벌떼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2010년부터 민간 양봉이 합법화된 이후 뉴욕 고층 빌딩 옥상에서 벌을 기르는 곳이 많아졌고 대부분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자체적으로 꿀을 만들어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벌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때로 몰려다니다가 이동 중 휴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가 4개의 마을을 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헤르손 탈환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의 진격이긴 하지만
주요 방어선을 돌파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무장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도네츠크주 스트로제베 마을로 들어갑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건물을 배경으로 우크라이나 국기가 활짝 펼쳐집니다. 반격 작전에 나선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주의 마카리우카와 블라우다트네, 네스쿠친의 마을을 탈환한 데 이어 스트로제베 마을도 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Хата за хатою почали звільняти село. Приблизно було знищено порядка 50 осіб особового складу ворога і 4 рашистів було взято в полон. 며칠 동안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4개 지역은 비교적 작은 마을이지만 도네츠크주 초격전지인 바흐무트로 연결되고 러시아가 점령 중인 마리우폴에서도 약 95km 떨어져 있어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또 바흐무트를 겨냥한 공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우크라이나군이 주말 사이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등 최소 4개 전선에서 반격을 개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의 방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고르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하루 동안 도네츠크 방면에서 8차례의 우크라이나군 공격을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부 자포리자 지역으로 진격해오던 우크라이나 지상군의 공격도 격퇴하는 등 곳곳에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공군력이 러시아에 밀리는 상황에서 대반격 초기 지상군의 공격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It'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Nom shim shin ramen.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 설비에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후쿠시마현 주변 일본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오전 8시 40분부터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한 시운전이 시작됐습니다. アルプス処理水の移送ポンプと海水ポンプの組み合わせの方の試験等を行っ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ございます。 인근 댐에서 끌어온 일반 민물과 바닷물을 섞은 뒤 해저 터널을 통해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시운전인 만큼 진짜 오염수를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2주일 동안의 시운전을 마치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사용전 검사를 받게 되며 방류를 위한 모든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시운전을 앞두고 후쿠시마는 물론 인접지역 어민들과도 면담에 나섰던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これまで何度も申し上げてきた通り、我々はアルプス処理水の海洋放出には断固反対であります。あとはこれが30年、40年続くということであれば、その50年、100年先にどういうことが起きるかっていうのは分からないわけであって。 오염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는 일본 정부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어민들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수산물 판매 지원과 선박 연료비 등 8천억 원에 이르는 지원 기금을 내걸고 어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어민들은 대를 이어온 생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공개 비판한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 대통령실이 양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첫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여당에서는 싱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는 강경 발언도 나왔습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대사라는 자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라며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에도 주재국에도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엔나 협약 41조에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외교관은 주재국 내정에 개입해선 안 될 의무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싱 대사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첫 공식 반응으로 이번 사안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싱 대사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싱하이밍 대사를 기피인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PNG를 지정해서 싱하이밍 대상을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辛海明大使同韩方各界人士广泛接触交流是其职责所在。 외교부는 싱하이밍 대사의 추방 가능성에 대해 절차상 중국의 사전 설명 없이 언제든지 기피 인물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 추가 조치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당사자인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방탄 정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두 의원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자리에 앉아 있는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범죄 혐의자로 추가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두 안건 모두 130여 명 찬성에 140여 명 반대로 찬성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출석 의원과 정의당 등을 합쳐도 민주당 의원 140명 이상이 반대 혹은 기권 등 동정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검찰은 그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고요. 최근 국회 사무처와 최강욱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경의 수사 강도가 세진 것과 한동훈 장관의 직접적인 압박 때문에 표심이 바뀐 것으로 민주당은 해석했습니다. 민주당은 하지만 신랄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새빨간 건의반인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은 이제 구제불능 수준으로 보입니다. 돈봉투 비리 정치에 제 식구 감싸기 방탄 정치까지 더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까지 다시 거론되면서 방탄정당이라는 낙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혁신에 대한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필리핀 중부에 있는 마yon 화산이 용암을 분출해 비상입니다. 필리핀 당국은 5단계인 화산 경보를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둠 속 시뻘건 용암이 산줄기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높이 2,462m의 마yon 화산이 용암을 쏟아내기 시작한 건데요. 이에 따라 반경 6km 내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주민 12,000여 명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했고요. 화산 주변으로는 비행 금지령도 내려졌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있는 마yon 화산은 활화산인데요. 지난 1814년 가장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 1,200명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창업자죠. 제프 베이조스가 지난 2002년 이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아마존 주식을 매입했는데요. 주식을 달랑 한 주만 산 것으로 알려져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시 아마존 주식 한 주 매입가는 114달러, 우리 돈 14만 원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선 베이조스가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위해 실물 증서를 원했을 것이라고 추측했고요. 베이조스가 자신의 증권 계좌에서 매수 버튼을 실수로 잘못 클릭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호주에서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을 태우고 이동하는 버스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헌터밸리의 한 교차로에서 승객 50여 명을 태운 버스가 도로에서 구르면서 넘어진 건데요. 최소 10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결혼식 파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를 체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당시 짙은 안개가 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막말과 성추문, 횡령과 탈세 등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86세의 나이로 별세했는데요. 20년직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진정한 친구였다며 회복할 수 없는 슬픔이라고 표현했고요. 최근 탈장 수술을 받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탈리아 정치의 주인공을 잃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영국 총리는 베를루스코니는 수십 년간 이탈리아 정치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면서 이탈리아 국민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인도에서 발생한 열차 참사로 3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 사망자 대부분이 승차권 가격이 가장 싼 입석 객차에서 나오면서 인도의 빈부격차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전체 사망자 288명 중에서도 대부분은 여객열차의 가장 앞부분에 있던 객차 3량이 집중됐다고 하고요. 입석이었던 탓에 승차 기록마저 없어 신원 확인조차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도 사망자 중 100명 정도는 당국이 신원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입석 객차 승객은 주로 일용직 노동자들로 다른 지역에 돈을 벌러 가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That i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Nom shim shin ramen.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하고 레몬법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왜 레몬법에서 빨리 문제가 있으면은 곧바로 들어가는 거가 중요하냐 같은 얘기들 더 깊게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는 레인지 로버, 아우디, 복스웨겐, 볼보, 혼다 많은 차들이 리커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바쁘셨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를 알고도 어떤 손님들은 아예 못 가요. 내 차에 문제가 있는데도 1년을 기다리는 손님하고 곧바로 문제가 있었고 차를 사자마자 90날 안으로 들어가는 손님들하고 차이점이 많습니다. 거기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레몬법을 통해서 두 가지 길로 차를 리턴하고 내가 지금까지 다운 페이먼트 낸 거, monthly 페이먼트 낸 거, DMV 레지스트레이션 낸 거 다 돌려받고 차를 돌리든지 아니면은 내가 차를 킵하고 차는 내 걸로 남기고 나의 문제 통해서 보상, 캐시 보상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개에서 계산을 할 때는 그 마일리지 offset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차의 문제가 언제 발생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수리를 한 기록이 언제였냐. 만약에 처음으로 수리를 한 기록이 1500마일, 3000마일, 500마일 밖에 안 됐으면은
아예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에서 돈을 안 빼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만 만약에 문제는 똑같이 차를 사자마자 있었다. 3개월 후에도 있었다. 6개월 후에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문제를 통해서 수리 기록을 1000번 맺은 게 1년 후였다. 15,000마일에 아니면 2년 후였다. 3만 마일에 할 때는 그 마일리지까지 차를 운전한 거는 계산을 해가지고 디덕션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마일리지 offset고 1년 후에 같은 케이스들은 안 돼도 5,000, 7,000, 8,000불을 마이너스를 할 수가 있고 2년 후에 갈 때는 10,000불 마이너스를 할 수 있고 3년 후에 갈 때는 20,000불 가까이 마이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열심히 문제가 발생이 될 때 곧바로 기다리지 마시고 마일리지가 조금 있을 때 빨리 가서 수리를 하러 가야 되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배달 음식을 받은 뒤 환불을 요청해놓고 돌려줘야 할 음식에 음료수를 부어놨다는 사연이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사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해물찜 가게를 운영한다는 한 자영업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과 사진인데요. 음식 배달을 받은 손님으로부터 동치미 국물이 흘러 더러워서 못 먹겠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환불해주기 위해 아내가 대신 찾아갔다는데요. 글쓴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일회용 포장 용기에 담긴 음식은 음료와 함께 섞여 흘러 넘친 상태입니다. 환불을 요청한 손님이 음식에 음료수를 부어버렸기 때문인데요. 동치미 국물이 샜는데 왜 아기찜이 뜯어져 있냐고 따져 묻자 손님은 어차피 안 먹을 음식이라 음료를 부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본 누리꾼들 환불 요청을 했으면 그대로 돌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았고요. 일부는 재사용을 못하도록 한 행동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농사일을 도우러 오는 남편 친구에게 도시락을 싸줬다가 오히려 그 아내로부터 핀잔을 들었다는 사연도 화제였는데요. 남편과 귀농해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는 글쓴이는 가끔 남편 친구가 일당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오는데 그때마다 남편 친구 것까지 도시락 2개를 싸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친구 부인으로부터 내 남편 도시락은 만들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친구의 아내는 글쓴이가 싸준 도시락 때문에 부부싸움도 했다고 글쓴이에게 따졌다는데요. 글쓴이는 새벽부터 일을 하는데 음식 배달도 안 돼 도시락을 싸준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연에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친구의 아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큰 도시락을 하나 싸서 남편과 친구가 나눠 먹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재치 있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미국의 유명 래퍼 예. 개명 전 이름인 카니에 웨스트가 더 익숙하죠. 그런데 이 래퍼가 자신의 46번째 생일 파티에 이른바 알몸 초밥을 선보여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SNS에는 전날 밤 로스앤젤레스 모처에서 열린 예의 생일 파티 장면들이 공유됐습니다. 파티 사진과 영상을 보니 거의 알몸 상태인 여성들이 테이블 위에 누워있고 그 위에 초밥이 놓인 모습이 담겼습니다. 특히나 이날 파티에는 카니의 9살 딸 노스웨스트도 참석했는데요. 딸은 아빠가 랩을 하며 춤을 추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했고요. 재혼한 아내 비앙카가 이를 흐뭇하게 지켜보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어린 딸과 아내가 참석한 파티에서 저런 알몸 초밥 이벤트를 열었다는 사실에 온라인상에서는 얘를 비난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137m 상공 빌딩 사이에 놓인 밧줄인데요.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한데 한 고개사가 이 밧줄 위를 걷는 데 성공해 이탈리아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밀란 한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높이 137m, 길이 205m의 외줄 위를 걷는 데 성공한 건데요. 이 공중 줄타기 장면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긴 막대 하나의 의지에 외줄을 타는 고개사의 모습을 보며 관객들도 함께 가슴을 졸였다는데요. 이 행사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의 위험한 여정을 표현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합니다. 타이완의 한 주택가 사진입니다. 승합차 2대가 건물 옥상 난간에 위태롭게 걸쳐있는 모습인데요. 건물주가 주택 옥상에 차를 이렇게 주차해놨다고 합니다. 어떻게 옥상에 차를 세워놨을까 궁금해지는데 건물 주인이 크레인을 동원해 승합차를 건물 꼭대기로 올렸다고 합니다.
차가 저렇게 놓여 있다 보니 주민들은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낙하사고를 걱정하고 있다는데요. 결국 지난 4월 지역 당국이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는데요. 다만 건물 주인에게 빠른 시일 내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물 주인은 2달이 지난 최근까지도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12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